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시험 보면 맨날 책바퀴를 돕니다. 책바퀴. 바퀴를. 거기 이렇게 알죠? 여기에 다람쥐가 돌리나? 그지? 뱅글뱅글. ham스터가 돌리냐? 여기 요새는? 그지? 네. 본 적 있지? 자, 어떻게 하셔야 되면, 이제 이거를 출력해 드릴 건데,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제 자체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전 점수가 있었고, 자기가 목표 점수를 세웠죠? 맞은 점수가 있죠? 다시 목표 점수를 세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과목별로 목표 점수하고 맞은 점수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딱 떠올리면 떠오르겠죠? 근데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면 대응책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유 없는 게 없습니다, 공부에는. 그걸 찾지를 못할 뿐이고, 그걸 찾았는데 그걸 실천을 안 할 뿐이지, 이유는 다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과목을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근데 본인이 이 이유를 모를 때가 많아요, 문제는. 그래서, 그 이유를 추가로 얘기해서 플러스 알파로 얘기해 줄 겁니다, 제가. 내가 볼 때 네 거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이거는 욕심이라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 점수가 상승을 하는데 등급은 떨어지기도 하고, 등수가 올라가는데, 예? 점수는 떨어지기도 하고, 그죠? 어떤 거는 하락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이유를 써주셔야 돼요, 이유. 본인밖에 몰라요. 이거 진짜 선생님도 몰라요. 가르치는 사람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과목별로 이 문제풀이 능력만 있으면 맞출 가능성이 있는 거하고, 명백하게 실수한 거하고, 그죠? 근데 실수를 할 때 계산 실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산의 분수 실수, 아니면 뭐 실수, 이렇게 흔적을 보고 이렇게 써줘야 되고, 암기를 못해서, 단순 암기를 못해서, 아니면 이건 진짜 모르겠다. 모르는 것. 이렇게 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가르쳐 준다는 것보다도, 이거를 분석을 하면 현재 공부 방법으로 몇 점 올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내가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잖아요. 그죠? 근데 좀 다른 유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친구들 책 빌려서라도 어떤 문제집하고 유사한가? 야, 어떤 문제집에서 비슷한 문제 나왔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성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 물어보면, 저 선생님이 저런 문제집에서 나, 이렇게 팁도 있고 그런데, 하나도. 그러니까 그 비슷한 문제집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문제집을 보고 서점에 가서 떠들어 보더라도 비슷한 문제집을 찾아보면 유형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참고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데, 이거 노력을 안 한다는 거. 이렇게 유형을 정리하다 보면 출제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를 만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걸 써봐야 돼요. 따로. 자, 분명히 말하지만 5, 6번은 힘들어요. 근데 4번은 할 수 있어요. 적어도 본인이. 4번은 할 수 있고. 자, 여기 구체적인 이유 제대로 못 생각하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1번은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목표 점수하고 맞은 점수 했을 때 뭐가 아쉬웠는지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한두 가지는. 그죠? 안 그런가요? 네.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데 가서 공부하더라도 이걸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되니까 이걸 정리해주는. 자, 다음 보세요. 수험 준비 과정에서 시간 분배는 다 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두 과목이 폭망해버려요. 덜해가지고. 그러면 점수가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요. 그래서 시간 분배를 잘했느냐? 그러면 다음 시험에 시간 분배 아이디어가 없느냐? 생각해봐라. 예를 들어서 기가를 너무 조금만 더 했으면 점수 확 올라갔을 텐데 문제집하고 책 확인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많아요. 그런데 기말에서 똑같은 과목을 보잖아요. 중간에서 시행착오를 했던 거를 줄여서 폭망했던 거를 바짝 올려줘야 이 균형이 맞아요. 등급이. 그렇게 하다 보면 요거를 생각하면 시험에 필요한 준비자료, 요약 정리가 필요해요, 문제가 필요해요, 교재가 필요해요, 아니면 지도가 필요해요, 아니면 요점 정리가 필요해요, 아니면 핵심 정리한 동영상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요구사항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기말고사를 준비하는데 총 몇 시간을 공부했냐고. 내가 가용하고 공부한 시간은 몇 시간이야? 실제로 나는 이렇게 이전에 시험 계획을 짤 때
내가 내 생활의 템포를 보니까 나는 50시간을 공부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누적 기록부를 쓰다가 보면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30시간밖에 없었구나. 이 시행착오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걸 쓰라고 한 거예요. 내가 실제로는 40시간이 필요한데 공부하는데 숙제하고 뭐하고 밀리다 보니까 30시간이야. 그래서 한 과목이 날려버렸어. 그래서 한 과목 깔끔하게 사망을 하시니까 평균이 기분이 나쁘게 쭉 떨어졌어. 올라가도 이 과목을 잘 봐서 평균을 올려줘야 되는데 떨어뜨려 먹었어. 왜? 가용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자, 그런데 준비하는데 총 필요 시간도 있어요. 이 과목을 준비하는데 몇 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이거는 내 누적 기록부 그전 거를 보면 이 정도 하는데 이만큼밖에 몇 프로밖에 못했어. 그러니까 실제로 누적 기록부를 분석을 해보니까 총 몇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확정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시험 과정을 전부 다 누적 기록부, 학습 누적 기록부 다 기록하면 이런 걸 정교하게 할 수 있어서 본인의 오류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시험 계획에는 처음에 필요한 거예요. 이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걸 다, 뭘 써야 돼, 처음에는? 시험에 공부할 양을 써야죠. 이 양을 써야 되는 교과서는 몇 페이지. 근데 이거는 필요한 게 몇 분. 프린트는 몇 페이지. 이건 필요한 거는 몇 분. 문제집은 몇 페이지 대략. 필요한 건 대략 몇 분. 그래서 내가 국어를 공부하는 데는 총 몇 분이 필요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렇게 나온다면 이 몇 분이 필요한데 이건 한 번이잖아. 이거를 10번 하려면 곱하기 10이잖아. 그러니까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4개를 잘라서 1단계에서 이건 하고 이거는 2단계에서 하고 요거는 3, 4단계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횟수로. 이해됐나요? 그래서 학생을 저번에 1단계, 2단계는 겁나게 열심히 잘했어요. 그죠? 내가 볼 때도 잘했어요. 만약에 중학생인데 그렇게 하면 90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은 문제 안 풀고 적응 연습 안 하고 그러면 60점으로 툭 떨어지잖아요. 맞잖아요. 본인은 시험 보기 직전에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라고 좀 뿌듯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를 아까워 하면서 시험지를 구겨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3, 4단계만 돌파를 했으면 보존 문제 풀기 때문에 점수로 다 변환되는데 공부를 하고 시험 공부할 시간이 적었어요. 왜? 시간을 널널하게 적었어요. 시간이 모자란데 단계를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게 이 공부할 양들을 다 쓰고 이거에 필요한 분수를 쓰고 이 총합을 써야 되잖아요. 이 총합인데 내가 이 과목 해서 과목별로 다 도하니까 총 필요한 게 500분인데 내가 공부할 가용할 시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다 적어보니까 옛날에는 50시간에 3,000분인 줄 알았더니 2,000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용을 써도 4번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7번 공부법, 10번 공부법 이런 거 맨날 뜨잖아요. 반복이 최고라고 내신을 맞는 데는 외우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되니까 일주일 시간 계획을 짜서 과목별 비율로 내가 총 필요한 시간은 2시간인데 100시간인데 내가 50시간밖에 없으면 이 100시간, 50시간이니까 요 필요한 시간을 반씩 해서 과목별 비율로 해가지고 일주일 시간표를 딱 짜야 돼요. 기본 시간표를. 그래야 이게 이 비율에 맞게 공부를 해요. 본인은 그렇게 해야 되고 짜는 스타일이니까 학생은 몰빵으로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근데 한 과목은 좀 너무했고요. 저번에 한 과목 했잖아요. 2과목씩 하세요. 2과목씩 정리해서 하면 2배로 빨라지면 문제 풀 시간 있고 공부가 아니라 시험 공부할 시간 있잖아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니까 과목별 비율로 짜야 돼요. 저번에 이거 한번 짜봤죠? 어떻게 짜라고. 그래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짜봐야 장단기 계획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장기 계획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지금 시험 보니까 내가 이게 허접하다는 걸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써놔야 돼요. 지금 해결을 못해도. 그러면
장기 계획이, 그럼 정기 계획이 뭐냐? 시험 기간과 상관없이 시험 직전까지 국영수는 일정 시간. 자, 오전에 학교 가서는 무조건 영어만 한다. 집에서 자기 전에 1시간은 무조건 수학만 푼다. 이렇게 제껴놔야 되잖아요. 점심시간이나 저녁에는 무조건 국어만 읽는다. 이렇게 되면 국영수를 기본으로 깔고 나머지 시간에 시험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되지.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장단기, 초장기 계획으로 방학이 어떻게 된 거는 다음에 나오고 이렇게 깔아줘야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자, 본인이 수학이 답답하면 여기에서 유튜브로 교육방송이나 아니면 교육방송을 해서 수학을 매일 하나씩 듣고 자요. 문제 풀어주는 거를. 안 그런가요? 네. 그렇게 안 하면 대박으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변하지는 않아요. 자, 수업 시간에 어떤 노트 필기, 어떤 정리를 해야 이 기타 과목을 정리할 수 있는가를 시험지를 보고 생각해야 돼요. 멍하니 쳐다보고 수업 듣고 까르르 우르는데 시험지는 못 풀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시험지를 가끔 떠들어봐야 기타 과목을 공부할 수 있어요. 왜? 이 기타 과목의 내용 자체를 요약 정리하면 A4 2장, 3장밖에 안 되는데 시험 문제는 진짜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샅샅이 읽더라도 샅샅이 읽고 샅샅이 체크하고 하더라도 이런 변형 문제 나오면 교과서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되는지 저번에 교과서 확인해보니까 조금만 확인하면 맞출 수 있죠. 어느 정도는. 예. 몇 개는. 네. 그거 수업 시간에 확인하면 대박이라고요. 네. 왜? 시간이 무한정 걸려요. 분석하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셔야 된다. 자, 다음에 학원이나 사교육 동영상, 이게 시험과 어떤 관계가 있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험 점수에. 그냥 수업 나갔고 해줬는데 됐어. 이게 아니라. 그래서 시험을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요청사항을 만들어야죠. 기왕에 돈을 들을 거면. 이거 해달라고,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한번 보세요. 학생 원하는 거 다 찍어줬죠? 예. 자, 시험 문제에 맞춰서 요구사항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네. 밤새워서도 다 해놓을 테니까. 네. A 학생은, 쌤, 영어랭 일기, 이 줄거리가 안 잡히니까 정리해갖고 동영상 올려주세요. 콜 올려줘. 그 2시간 걸렸어요. 다 샅샅이 뒤져갖고, 시험 나올 만한 거. 자, 그 다음에 정말 힘든 게 이거예요. 오답의 이유를 확실히 아는가? 이거 알면 오답의 이유를 알면 그 공부를 다 하는 거게. 자, 오답의 이유를 보고 이거는 장기에 맞출 수 있고 이건 단기에, 이건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다 끝나면 시험지를 다 저한테 주셔야죠. 시험 오답 정리 학교에서 다 끝나고 본인이 다 봤으면 어차피 버릴 거잖아. 내가 보다가 나중에 줘야지. 이거 살펴보라고. 안 그런가요? 네. 자, 보세요. 시험을 봤는데 점수 당연히 분석해서 알려줘야 되고 시험지 분석해서 어떻다고 이런 건 어떻다고 이렇게 분류해봐야 되고 시험 과정도 자기가 분석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피드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과정이 잘못되고 뭔가가 에러가 났으니까 똑같이 죽어라고 한 건데 너 공부했거든? 너 공부했거든? 안 한 거 아니거든? 맨날 답답하면 그걸 써와야 분석을 해주지. 애들이 쌤 보시면 따가지고 어떻게 알아? 내 점쟁이요? 특히 자기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 쳐다보고 수업해주면 쉬고 있다가 쌤 별로 집중 안 돼요. 그러면 집중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자, 계획을 수립하면서 첫 번째는 나의 현실적 한계 생각해야 돼요. 그냥 대박으로 다음에 대박 처리 아무 소용없어요. 이 과목은 10점, 이 과목은 15점, 이 과목은 최하 몇 점 이렇게 해서 올릴 걸 딱딱 정해야죠. 기필코. 그래서 하나하나 올려야지. 이걸 올린 다음에 그 다음 걸 생각해요. 대박 친다는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인 기말 목표. 이 현실적인 기박을 나는 요번에 진짜 승부를 건다. 20점 올린다. 그래서 올리죠. 계속 그렇게 못해요. 차라리 2번 짝에서 올리라고 그래요. 저는 애들한테. 그래야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간다고. 또 3번째도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제발 죽어라고 할 생각하지 말고 꼬박꼬박 시험 볼 때마다 계속 올린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다 보면 폭발적으로 올라간다고. 어쨌든
필요한 시간이 있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말고 내 생활을 딱 했더니 뭐 숙제 내면 까이거 2시간 들자지 이렇게 하지 말고 여유 시간도 주면서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하고 필요한 시간하고 이게 1대1로 맞춰야 되잖아. 이게 100시간이고 이거 50시간이면 2분의 1로 줄여야 되고 그치? 그래서 현실적으로 확정해야지. 이 과목 하는데 2시간밖에 안 남았구나. 20시간 남았다. 그럼 2시간씩 하면 10번이다. 그러면 10번을 어디에다 배치할 거야? 그죠? 그렇게 잘라줘야 돼요. 시간 비율로. 그래서 10회 반복을 하는 거예요. 10회 반복. 그런데 애들이 이게 똑같은 시간이 드는 게 아니에요. 생물을 한번 다 해서 처음에 할 때는 3주가 걸리면 두 번째는 1주가 걸리고 그 다음에는 이틀이 걸리고 그 다음에는 하루면 돼요. 그 다음에는 5시간이면 되고 그 다음에는 1시간이면 돼요. 이렇게 걸려요. 시간이. 똑같은 걸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이렇게 시간이 뚫리면 다음에 여기에 좀 더 어려운 거. 이게 더 시간이 짧으면 좀 더 어려운 거. 이게 시간이 짧으면 더 어려운 거. 시간이 짧으면 더 어려운 거. 이렇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점수를 더 높게 받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그러니까 전체 단계를 높여가면서 점점 반복을 해야 되는데, 자, 단계 보세요. 교과서 프린트, 자습서, 참고서, 기출문제, 문제집하고 바꿀 수도 있고 순서를. 기출문제, 심화문제, 실전문제, 최고난도 문제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요약 정리하고 달달달달 외우는 시간 9단계까지. 그럼 자기는 몇 단계 나갔냐고. 자, 교과서 프린트, 자습서, 참고서까지 해도 80점 나올 수도 있고 여기까지 해도 80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집, 심화문제, 실전문제를 안 풀면 8, 90점은 참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가지수가 많아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굉장히 여러 단계고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리는 시간. 그런데 이 교과서에서 본 게 자습서에도 또 나오고 참고서에도 또 나오고 기출문제에도 지문이 또 나오고 문제집에도 또 나오고 심화문제도 나와요.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국어를 교과서, 자습서, 참고서를 다 보면 문제집 첫 문제 푸는데 2시간이면 푸는 애도 있어요. 다 왜? 지문을 다 하니까 문제만 읽고 답 이거. 이거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훈련이 되잖아요. 자, 현실적으로 나는 어느 단계까지 갈 거냐고. 요번에는 어느 단계 그거를 확정해야 돼. 그래서 이거 끝까지 돌파를, 이 단계 끝까지 돌파할 만큼 단련을 해야 수능을 봐요. 자, 시간을 더 압축하고, 시간을 더 압축해서, 더 많이 집중해서, 양을 2배로 하면서 빨리 해야 돼. 그래서 2 곱하기 2는 4야. 그렇게 해야 다음 단계로 돌파해. 자, 그런데, 그 방법을 연습하려면 21일이 걸려. 자, 아이들은 아직 시험 시작 안 했어, 기말. 그죠? 왜? 시험 끝났으니까 한 달 반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3주 21일이면 37일이라고 해서 37일. 금줄 치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바뀌거든요. 에? 중과 기말고사 달라지고 싶으면, 자, 21일 동안 내가 가상의 기말고사 범위를 정한 다음에 안 배웠던 뭐든 상관없이 그냥 해버려. 시험 기간처럼. 오. 21일 동안 해서 다 한다고 생각해. 한 서너 번. 그 다음에 시험 계획을 짜. 이제 다 해봤으니까 뭐 나오는지 알잖아. 아니, 21일을 하면, 뭐 나오는지 알잖아. 그런데, 뭐라고? 이거는 건들면 안 돼. 이렇게. 영어, 수학, 국어. 책으로. 당연히 책으로 하든 뭐를 하든 공부 시간이 무조건 영어 해야 되고, 영어 뭐라고? 본문 외우기. 매일. 달달달달 반복. 그 다음에 뭐라고? 수학 있는 거, 거기에 있는 그 뭐더라? 연습 문제 또 달달달달 다 외워서 다 풀기. 그 다음에 꼭 통달할 때까지 풀기. 다 통달하면 다른 것도 체크하고. 여기에 국어, 참고서 맨날 읽기.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한 번만. 나머지는 한 번은 돌아다니고. 아들하고 쉬고.
이렇게 해야 돼. 이거를 안 건드리니까 21일 동안 기타 과목까지 다 하고 그래도 방법이 생기는 거야. 21일을 하면 그 다음에 21일 끝나고 계획표를 짜면 돼. 나머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뭐라고? 21일 전에는 뭐라고? 요거 국어하고 아니 영어 이게 아침엔 영어고 영어하고 국어하고 수학하고 건들지 않고 뒤죽박죽 공부를 해서 너 올인해서 공부를 해도 22일 안에 다 끝낸다고 생각해서 왜? 중간고사는 범위를 몰랐지만 기말은 여기 그러면 나머지 뒤잖아. 나머지 뒤잖아. 그지? 범위를 짤 수 있잖아. 혼자 나가서 다 나가갖고 예습해버리면 수업 볼 때 복습도 되잖아. 수업할 때 복습하면서 외우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22일 동안 뒤죽박죽이라도 다 나가야 되는데 이거 나가기 전에 이걸 점검해 놓는 거랑 안 점검해 놓는 거랑 다르다는 거지. 에? 목표 점수 지금 맞은 점수 쓰고 다시 목표 점수 정하는 거랑 구체적인 이유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걸 돌파를 해가는 거를 모색을 해봐야 돼. 21일 동안 이때 다 돌파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찾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때 자꾸 테스트 버전을 해봐서 아, 이 방법 찾았다. 그러면 이 짝 방법 짤 때 쌤, 저는 문제 푸는 방법이 짱이니까 문제 첫 문제 주세요. 그럼 첫 문제 찾아줄게. 쌤, 저는 요점 정리 달달달 외운 이후 그 다음에 달달달달 외운 쌤 동영상 다 찍어놓으면 그것도 듣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 빨라요. 이렇게 찾아야지 자기 방법을. 애들마다 스타일이 달라 진짜. 공부 스타일이 다 달라. 그런데 그걸 억지로 바꾸면 장난 아니야. 그걸 압축시켜서 그 내가 하는 스타일 다 하는데 빠르게 하고 또 다른 스타일을 붙일 수 있냐는 문제야. 자, 겨울방학 중에 이걸 해봐야 종합대책이 나오지. 내가 중간고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기말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근본적으로 뭘 고쳐야 될지 이걸 수술합시다. 안 되니까 수학 공식 미리 100번씩 써서 다 외웁시다. 뭐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 실수하니까 문제 푸는 거 깔끔하게 써갖고 200문제 씁시다. 이런 걸 대책을 세울 거 아니야, 그지? 이게 해줘야. 그 다음에 이거 나한테 안 보여줘도 돼. 솔직한 중간고사 후기랑 기말 대비하는 자세 후기 써놓고 나중에 기말 때 자기가 좁아야 돼. 그게 뭐라고? 내가 살아나는 거고 내가 각오를 이어가는 거고 내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자, 이렇게 쓴 거는 분석을 해줄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오답 문제가 나오면 자,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도 그래요. 이렇게 1, 2, 3, 4, 5가 있으면 이 틀린 문제를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 틀린 문제를 찍으면 틀린 문제 찍은 이유를 써줘야 돼요. 이게 다 정답이야. 그럼 정답의 이유는 모르면 빼놔도 이건 답 모르겠음.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 틀린 걸 찍은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걸 찍었는지. 시험 보면 맨날 이걸 해놔야 돼. 이걸 고쳐주면 이거를 안 찍기 때문에 할 수 없이 3번을 답을 찾게 돼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안 고쳐주면 1번하고 3번 중에 둘 다 떠올라요. 그러다가 결정 내릴 때는 지 습관대로 1번 찍어요. 그래서 오답 정리의 핵심은 자기가 잘못 찍은 걸 쓰고 왜 찍었는지 이걸 개선하는 방법을 스스로 써보면 이걸 조언을 해주는 게 이게 제일 많이 늘어요. 이 잘못 찍는 방법이 30점을 좌우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피면 이렇게 보이잖아. 고3들 제일 마지막에 그거 배워요. 맨날. 이걸 문제 찍기라고 그래요. 네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해야지. 이렇게. 내신에는 이게 적을 수도 있지만 이걸 써놔야 생각하는 방식을 아는 게 틀린 거. 이거 다 해석은 이렇게 다 맞는 이유는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고 해설지에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이거는 안 나와요. 내가 잘못 찍었거든요. 이 잘못 찍으면 고쳐주는 거야. 이게 나 같은 사람한테 동화생 같은 스타일의 선생한테 수업 듣는 이유예요. 생각을 잡아주고 이걸 없애는 공부 방법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걸 공부하려면 이걸 없애면서 이걸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들어가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간단하게 오답 정리만 하고 내가 이거 틀렸어 이거 알았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라고? 이런 시험지 유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내가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맞출 가능성 있는 거 몇 개, 실수한 거 몇 개, 암기한 거 모르는 거 이렇게 하면 뭐부터 하면 돼요? 실수 줄이고 그럼 몇 점 오르냐 성적 잡아보고 조금만 더 외우면 몇 점인가 이거 하고 문제풀이법 배워갖고 하고 이거는 오래 걸린다니까? 방학 동안 해결해야 된다니까? 왜? 학교 다니면서 바로 들었어. 문제 했어. 누군가 조금 알려줬어. 내가 그냥 됐다고 하고 공부했어. 근데 틀렸어. 이런 건 방학 동안에 대대적으로 고쳐야지. 이게 다 잡히잖아? 맞출 가능성은 다 맞히고 실수한 거 다 잡히고 암기 못한 거 다 하잖아? 그럼 이것도 찍어서 맞춰줘. 공부란 게 그래. 자, 그러면서 유형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시간 배율을 해야 돼. 이게 안 하면 실패해. 그래서 다음 시험 볼 때 이거를 분석을 한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짜보게 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번에 이거 칼같이 기록해. 왜? 그걸 하면 명확하게 분석되니까 이걸 몇 시간 했는데 너한테 몇 시간 필요해. 왜? 이 틀린 문제를 보니까 네가 지금 어휘가 부족하니까 이거 어휘를担당하려면 3시간씩 2시간씩 30시간에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방학 동안에 매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하자. 이렇게 말할 방법이 없겠구나. 이렇게 잡아주는데 방학 동안에 뭐 해야 될지도 몰라. 이걸 안 하면. 내 생각엔 그래. 너 기말고사 나름 열심히 해서 땡겨서 좀 보고 조금 상승하고 방학을 잘 보내면 너 돌아가가지고 정말 달라져 있을 거거든. 왜? 똑같은 너랑 거의 비슷한 애들이잖아. 그 동네에서. 네. 근데 방학 동안에 그걸 고치고 가잖아. 2달이나 되잖아. 그지? 예. 아? 확 달라질 건데 그러면 그게 교육비 지금 투자한 것도 대학교 갔을 때 손해가 안 되거든? 네. 근데 그게 안 되면 교육비를 이렇게 투자할 그 이유가 없는 상황이요. 예.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아깝잖아. 네. 그리고 네가 공부를 했을 때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내가 알거든? 예. 네 표정이 달라지거든? 해보란 말이지. 지금 상황에서 봐봐. 네가 써온 거가 나쁘진 않아. 이렇게 그지? 응? 자, 점수 썼어. 그 다음에 뭐 썼어? 분량 썼지. 뭐 해야 될지. 그지? 한거 썼지. 그러면 이 한 거에서 어떤 걸 더 해야 되는지, 분량을. 그러려면 총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내가 학원이든 왔다 갔다 하든 야자시가 든 나 혼자 뽑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그 시간이 모자라면 수업 시간에도 해야 돼. 수업 시간. 너는 안 되지.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들어도 되는 거 있어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어떤 시간에서 자습하라고 그러면 그때 시간에 하든 뭐 하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력이 딸려서 그지? 너무 지금 시험 끝나고 나서 계속 너무 힘들어. 그래. 그래서 잘 먹고, 공부는 제일 처음에 1번이 잘 자는 거고, 2번에 잘 먹는 거고, 3번째가 운동이고, 4번째가 공부. 장기자는 그래.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는 그게 약한 거야. 딸리고. 그래서 악착같이 먹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초등학생하고 찍었거든. 초슈퍼 울트라 범생이 중학생의 하루. 그래가지고 공부하기 위해서 잠자고, 공부하기 위해서 밥 먹고, 꿈도 공부 꾸고. 중학생 거 10년 전에 거 썼는데 내가 너무 널널해지더라고. 10년 뒤라니까 경쟁이 더 심해서 그보다 더 빡세야 돼. 그래서 다음번에 초슈퍼 울트라 고등학생의 공신의 아들, 공부의 신의 아들에 대한 일정을 내가 써줘야지. 아침부터 이렇게 쫙 해서 어떻게 쓰는지, 무슨 생각하고. 네. 그런데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자, do. 자, 정리. 너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아래 2과목. 압축해서, 그지? 예. 집에 가서 뭐 본다? 수학 문제풀이 본다. 예. 콜? 됐어. 자, 너는 계획을 짜갖고 한 과목 폭망하지 않게, 밸런스를 해서, 이거를 짜서 이 방법은, 이거는 제가 이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봐.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잖아. 그래야 해결해지잖아. 그 다음에 이 시험지를 보면서 문제풀이 방법이 잘못됐는지, 못 외웠는지, 실수를 했는지 구분을 해나와야 그 잡아야 할 부분부터 잡지. 이해됐어요? 이게 시험 끝난 날 해야 돼. 그날 계획했다고.
안 까먹어 이거. 다 공부 끝난 날 공부가 하자마자 틀린 게 발생하면 왜 틀린 걸 찍었나 반드시 써야 돼. 그러면 정말 많이 고쳐줄 수 있어. 정말 많이 발전하고. 그게 거품 보면 맥주 보면 거품이야. 그걸 제껴내야. 이게 국 끓이다 보면 찌끄러기 막 뜨지 거품. 그거 건져내야 맑은 물 나오지. 그거 건져내는 게 내가 잘못 찍은 거를 먼저 건져내는 거야. 그래야 공부할 수 있는 실체가 보여. 알겠지? 오답 정리 그렇게 해주는 거라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내가 찍어 놓을 거고, 다음번에 정리해보면 이거랑 같이 와서, 정리한 거는 나랑 컨설팅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네가 다 끝나면 나한테 보여줘야지.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봐야지. 다음에는 시험지도 보여줘. 네. 거기다가 네. 수고하셨습니다.